정해진 형식 없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불려지며 구전되어 온 노래 민요. 노동의 고단함 속에서도 사랑의 애틋함과 이별의 순간, 또 시대의 아픔과 화합의 순간에도 민중은 노래했다. 희로애락의 순간, 언제 어디서든 불려지던 민요는 민중의 소리이자 삶의 노래였다. 선율과 음계, 노래 가사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민요 속에 담긴, 그리고 새로 쓰여지고 있는 민중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노동의 고단함을 달래고 흥을 돋우던 노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며 우리의 삶을 노래한 민요를 우리는 민중의 노래라 말한다. 민요는 전문적인 소리꾼에 의해 불려온 통속 민요와 민중들이 생활 속에서 불러온 향토 민요로 나눌 수 있다. 향토민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비문학으로서의 민요예요. 그 노동과 생활의 현장에서 민중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전승되는 특정한 지역에서 불려지는 그런 노동요, 이런 것들을 이제 향토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통속민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전문 소리꾼들, 전문 가객들에 의해서 레파토리화된, 그래서 매우 세련되게 다듬어진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은 우리 대중가요의 아주 전 단계. 전문 소리꾼에 의해 또 민중들에 의해 구전되어 온 민중의 노래 민요. 그중 향토민요와 통속민요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아리랑은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대표 민요로 손꼽힌다. 일단 아리랑은 우리가 남북 그리고 해외 170여 개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까지 다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본다면은 아리랑을 통해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노래, 또는 민족 동질성을 갖게 하는 노래가 되는 것이고, 세월이 흐르고 풍속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는 아리랑. 언제부터 불리기 시작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역사서 매천야록을 보면 궁궐에서도 아리랑이 불려졌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밤마다 궁궐에서 아리랑을 즐겼던 고종. 민중에서부터 궁궐까지 아리랑이 울려 퍼지던 이 시기, 아리랑은 민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다. 고종이 명성황후와 함께 아리랑을 즐겼다라는 매천야록 기록을 보면은 적어도 1896년에는 상하계층, 남녀, 노소가 하나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역사에서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노래를 아리랑으로 선택한 것이 구한 말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 우리는 민족의 노래라는 것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민족의 노래로 아리랑이 유지될 수 있는 배경이 되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것이죠. 지난 2012년 12월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온 아리랑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것에 대해서 아리랑은 저항성과 대동성과 상생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알려줄 필요와 계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당면 과제인 통일, 그리고 민족 통합, 여기에 아리랑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우선 마음을 통합하는 일에 아리랑이 기여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전국에서는 아리랑을 주제로 한 축제가 하나둘 생겨났다.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도 그중 하나로 각 지역의 아리랑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하나만 더 할까요? 아리랑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축제의 장. 예술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 음악가뿐만 아니라 미술가 이런 분들이 아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면서 아리랑 속에 어떤 심어져 있는, 숨어 있는 우리의 진짜 가치가 뭔지를 같이 찾는 노력을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아리랑을 가지고 그냥 민요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리랑이 계속 어떤 남을 돕고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 살아가는 그런 정신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이자 예술이자 우리의 신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1976년부터) 이어온 정선 아리랑제는 올해 40회를 맞는 대표 아리랑 축제로 세월을 거듭하며 아리랑을 알리는 방법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올해 정선 아리랑제는 그동안 공연 위주의 축제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지역의 각 기관단체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50여 종의 체험 종목을 마련하여 공연, 전시, 체험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준비하여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아리랑 역사가 담긴 유물전은 아리랑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국내 아리랑의 흔적과 국외에서 출판된 아리랑 자료. 유네스코 등재 이후 세계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아리랑의 흔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롯되어서 꽃이처럼 해외에 뻗어간 아리랑을 우리가 먼저 지키고 또 우리가 그 역사적인 맥락을 찾아가고 또 근원을 확대해서 마치 아리랑이 옛날의 실크로드처럼 하나의 또한 아리랑 로드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먼저 하고 또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하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리랑의 가치가 재조명되기 시작하면서 아리랑 재정립을 위한 움직임도 이어졌다. 지난 2013년 문경시와 한국서학회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는 구전되어 오던 아리랑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지금 아리랑은 사실은 그 어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설이 있습니다. 그 아리랑이라는 뜻을 사실은 지금 정립을 사실 못한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향후에 또 이 아리랑이 어떻게 정립될지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아리랑에 대한 기록을 다 정리할 필요는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이 아리랑은 지역색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마다의 아리랑의 그 특징이 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특징을 사실 지역에서밖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리랑은 지역의 아리랑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아리랑이고 대한민국의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을 기록하고 재정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아리랑 가사를 수집하는 일이었다. 가사 선별위원회가 구성됐고 무려 1068수의 가사가 선정됐다. 가사 선정 후 시작된 작업. 아리랑을 기록하기 위해 120여 명의 서예가가 동원됐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서예가들은 소리로만 전승되어 오던 아리랑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구전되던 소리가 이렇게 한 글자씩 기록됐다. 이마이마 날 잡지 말고 서산에 지는 저 해를 잡아. 아까 그 님이 가면서 나 잡지 말고 응? 서산에 지는 해를 잡으라고 그러는데 좀 마음이 짠할 것 같아요. 아리랑이 1만 수 이상이 된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대개 아리랑 하면 우리가 그 본조 아리랑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이 아리랑을 쓰면서는 아리랑이 그 문학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걸 생각했고요. 아리랑 가사는 지난 500일 동안의 대장정 끝에 기록물로 완성됐다. 각 지역의 아리랑,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다양한 서체로 옮겨진 것이다. 천이 올기라 그러잖아요. 슬플 때 부르면 슬픔이 이제 위로가 되고, 즐거움 때 부르면 즐거움이 배가가 되고, 혼자 부르면 혼자가 즐겁고, 여기서 함께 부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리랑이 천이 올기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예도 그런 표현이 가능하죠. 서예가 여러 작가들이 자기 표현을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아리랑이 이게 순수한 우리 한글인데, 한글사에 그 맞물려가지고 딱 이게 아주 좋은 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사 만 68수, 문경, 정선, 진도, 밀양 등 전국의 아리랑 가사가 50권의 책자로 완성됐다. 지난 9월 서울 인사동에서 경북 문경으로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1만수 이운식이 진행됐다. 청각문화인 아리랑이 시각문화인 서예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아리랑 재정립. 기록물 완성을 축하하고 이관함을 고하는 고유제도 함께 이뤄졌다. 구전되어 오던 아리랑의 기록, 시대와 지역을 넘어 이어온 대표 민요의 기록이자 앞으로 이어갈 아리랑의 혼과 가치가 담긴 기록이다.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불려졌던 아리랑을 기록으로서 정리를 했다. 그리고 이거를 서예로, 특히 한글 서예로 하다 보니 21세기에 만들어진 한글 서체는 다 여기에 총망라되었다. 그리고 서예사적으로 이렇게 큰 작업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리의 아리랑을 기록의 아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1만수의 가치가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우리 민족의 그 한과 어떤 흥을 담은 그런 정서를 대표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애국가 대신 불려지던 그런 애환이 담긴 노래지요. 이것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이제 서예를 만나서 기록물로 완성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술의 대변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전 국민이 부르는 민요 아리랑이 중요 무형 문화재가 됐습니다.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 한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국민민요 아리랑의 가치와 역사가 재정립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9월 아리랑은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됐다. 민요 아리랑에는 대체 무엇이 담겨 있기에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노래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희로애락이 담긴 아리랑은 우리의 시대 정신을 대변해온 역사의 노래다. 우리 민족이 그 아리랑을 통해서 우리 민족성을 회복하고 또 우리 민족성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구심체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아리랑은 우리 결의의 노래 제2의 애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아리랑은 본조 아리랑으로 신아리랑이라는 공명이 생긴 뒤 새롭게 붙여진 이름이다. 구전되어 오던 아리랑이 어떻게 지금의 본조 아리랑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을까? 아리랑은 노동의 노래에서 축제의 노래, 이별과 독립의 노래 등 우리 민족의 애환과 풍류를 담고 발전해왔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부를 수 있고 사설을 만들어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리랑은 우리 삶의 노래라 할 수 있다. 아리랑은 우리가 정한의 노래라고 하죠. 애환의 노래라고 하죠. 우리 민족이 수많은 슬픔을 겪어왔어요. 그것을 다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아리랑은 그런 순환과 애환을 수용하는 수용체였다. 이런 면에서 아리랑은 우리에게 정말로 몸에 맞는 옷이고 우리가 보기 좋은 옷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리랑은 각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노랫말과 장단, 구성음 등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 각 지방마다 아리랑이 있는데 다른 민요는 각 지방마다 있어도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이 토착민들의 삶의 애환이 그대로 이렇게 녹아 있는 면은 많이 없어요. 어떤 일정한 이렇게 그 가사가 이렇게 정리돼 가지고 가창자들이 부르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라면은 아리랑은 그 지역의 어떤 특징적인 지명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언어 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 실명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많이 이렇게 구사하는 애드립 떼는 그런 가사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생동감도 있고 현실감도 있죠. 원래 아라리로 일컬어지던 정선 아리랑은 아리랑 중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말 고려 유신 7명은 지금의 정선 거칠 현동에 은거하며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맹세했고 이들은 고려 왕조에 대한 흠모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을 한시로 지어 읊었다. 이후 한시를 풀이해 부르기 시작한 것이 정선 아리랑의 기원이 됐다. 그래서일까 정선 아리랑의 노랫말에는 그리움과 애절한 가사가 자주 등장한다. 어느 누구나 할 거 없이 많이 불러진 것이 이제 시원 가사다 하는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 마실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가 가장 대표적인 가사라 봐야 되겠죠. 아우라리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쌀이 골 올덩박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이 가사에는 아우라지 나루를 사이에 두고 정을 나누던 연인이 장마로 강물이 불어나 만나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다. 아우라지 설화 속에 보면 그 전통 뗏목과 그리고 그 떼꾼들이 출발할 때 그 연인들의 애절함을 표현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 속에 다양한 그 현장 속의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 있고 사랑, 충절, 이별, 한탄
애틋한 노랫말이 많은 정선 아리랑은 감정을 실어 부르다 보니 다소 느린 특징을 보인다. 원래는 이제 정선 아리랑 장단 자체가 옛날 어른들은 무박으로 쳤거든요. 장단이 없어요. 그냥 늘어지도록 늘어지고 자기의 어떤 이 감정이 거기 이입되는 그런 쪽으로 부르다가 이제 이게 이제 90년도, 2000년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중앙에 있는 전문 소리꾼들의 영향을 받아서 중머리 12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며 조금 변화했지만 그 옛날 애틋함과 그리움만은 그대로 간직한 정선 아리랑. 그때는 전혀 그 꾸밈이 없고 자연 그대로 정선 아리를 부르는 그런 어떤 정겨운 그런 이 모습을 이 노래에 담고 있는 정겨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다소 느리고 애틋한 정선 아리랑과 달리 밀양 아리랑은 곡 자체에서 흥겨움이 느껴진다.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면은 들을 때보다도 밀양아리랑 다 같이 후렴이라도 해볼 때는 기분이 이렇게 상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분이 좀 언짢다가도 밀양아리랑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면은 어깨춤이 두둥술 치지는 것이 밀양아리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밀양 아리랑은 고된 농사일이 끝난 뒤 흥겹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유래됐다. 바쁜 농사일 끝에 하루의 휴가를 얻어 즐겼던 백중놀이. 백중놀이는 여름에 농사일을 이제 그 모를 심고 난 다음에 백중날 이렇게 지주들이 하인들이 하루 좀 쉬게 하는 날이었어요. 한여름에 가장 더운 날, 그게 밀양 백중놀이고, 또 가을에는 타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가을 세트군 놀이가 있는데요. 밀양 백중놀이는 그야말로 이제 봄에 농사일을 끝내놓고 나서 하인들이 하루 신나게 노는 날. 힘든 노동 끝에 놀이를 통해 즉흥적으로 춤을 추며 함께 부르던 노래. 밀양 아리랑에는 흥과 신명이 담겨 있다. 특유의 경쾌함과 흥겨운 리듬으로 한번 들으면 쉽게 익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밀양 아리랑. 밀양 아리랑은 아주 그 가사 자체가 생기반환하고 또 곡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두 번만 들으면 배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쾌한 그 곡조를 우리가 이제 구태여 특징을 이야기하자면은 과거에 살지 않고 우리 밀양 아리랑은 미래지향적이다. 이런데 우리가 착안해서 아주 생기발랄하게 노래 부르면서 현 시대를 살아나가는 그러한 아주 특징이 있다고 보고 있죠. 아리랑은 보통 뒤에 오는 후렴을 먼저 부르는데 이러한 형식이 한 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특징을 나타낸다. 3대 아리랑의 후렴을 한번 들어보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아리랑 무슨 미술이랑
각 지역마다 장단과 구성음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후렴구는 모두 익숙하게 기억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형식에 쉽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용이성이라고도 하는데 두 줄 시에 두 줄 후렴만 붙이면 되는 거고 어떤 가사를 거기에 맞추고 후렴만 붙이면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형식이 쉽다. 그 다음에 음악적으로는 선율이 한국인에게 어떤 그 서정성이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정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리랑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런데 또 선율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두 줄 끝 선율과 후렴 첫 번째 선율이 90%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을 부르고 후렴을 부르지 않으면 이상하게 뭐를 놓친 것 같던 것이 되는 것이고 부르다 보면 계속 불러야 되는 그런 마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응이라는 후렴으로 구슬프면서도 흥겨운 특징을 갖고 있는 진도아리랑. 진도아리랑은 지역성을 넘어 전국적으로 불려지고 있다. 화자는 주로 여성으로 푸념하는 가사가 주를 이룬다. 그러다 보니 그때그때 속내를 담아내는 즉흥성이 특징이다. 진도아리랑은 다른 아리랑과 비교할 때 즉흥성, 바로 두 줄에다가 가사를 만들어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즉흥성. 그리고 또 하는 이 흥겨움, 누구한테도 다정다감하게 가까이 가게 하는 어떤 흥취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즉흥성과 이 음악적인 흥취성, 이것이 다른 아리랑과 다른 진도아리랑의 특징이죠. 그래서 남도 음악의 정수, 이렇게 진도아리랑을 평하죠. 진도를 포함 전라도 지역에서 불리던 산아지 타령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진도아리랑은 푸념하는 듯한 즉흥적인 가사와 세마치 장단, 육자배기 토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진도아리랑의 경우는 진도라는 특정한 지역의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은 호남 지역에서 널리 불리고 있던 산아지 타령이라는 민요가 있는데 그 민요의 후렴 구절을 아리랑 계통 가사를 붙여서 재구성한 음악입니다. 대개 1930년대 초에 박종기 명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전라도 지방의 민요들은 육자배기 토리라고 하는 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육자배기 토리의 특징은 떠는 음과 꺾는 음이다. 진도아리랑은 육자배기조라고 하는 남도 소리, 우리가 서편자라는 영화를 보면은 판소리를 익힐 때 먼저 진도아리랑을 부른단 말이죠. 이것은 남도 음악이 갖고 있는 육자배기조라는 것에 진도아리랑이 가장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것이 진도아리랑의 하나의 음악적인 특징이 되는 것이죠. 각 지역의 아리랑은 7년간 이어진 경복궁 중수 기간 동안 전국에 퍼져나갔다. 1865년 전국의 부역군들은 경복궁 중수 공사를 위해 모였다. 부역군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각 지역의 아리랑을 불렀고 이로써 시름을 달랬다. 각 지역에서 전승되던 아리랑은 이 기간 근대 아리랑으로 확장됐다. 경복궁 중수 7년이라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근대라고 보는 것이고 이때 형성된 노래를 아마도 근대 민요 아리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의 아리랑은 어떤 아리랑이냐? 뭐 강원도, 경상도 일대에서
논매고 밭일하고 산일하고 이럴 때 자연스럽게 불러지는 노래죠. 그런데 그 노래가 경복궁 중수에 와서 어떤 저항적인 가사가 들어간다거나 또는 그런 저항의 의식을 하는 자리에서 아리랑이 불려지면서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죠. 구전되어 오던 아리랑은 선교사 겸 교육자로 우리나라에 온 미국인 호머 헐버트에 의해 1896년 최초로 악보에 기록된다. 근대 아리랑의 첫 기록이었다. 헐버트는 영문 잡지에 한국의 소리 음악이란 제목으로 아리랑을 비중 있게 다뤄 전 세계에 알렸다. 최초의 기록으로 문화사적 가치가 높은 헐버트의 아리랑 기록은 아리랑 전승과정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문경세제 박달나무는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라는 말이 그 이후부터 전 아리랑에 확산된 것을 기점으로 본다면은 아마도 문경에서 오늘날 불려지는 아리랑이 바로 경복궁 중수에서 불려진 아리랑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1886년에 채보한 아리랑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헐버트가 최초로 기록한 문경 아리랑. 이 기록은 아리랑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아리랑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원래 아리랑은 악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인 선교사가 조선에 있으면서 고종 때에 이 악보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 문경 세제 박달나무가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 하는 이런 사설이 있는 걸로 봐서 문경 세제의 이 굽이굽이 험준한 고갯길은 우리의 삶의 역사, 애환과 맞닥뜨려 있는 바로 이곳이 그 아리랑 고개가 아닌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인에게 아리랑은 쌀과 같은 존재라 말하며 아리랑을 세계에 알린 헐버트. 문명사적인 교류의 관계예요. 우리의 수많은 노래를 인류 어떤 누구든 재현할 수 있는 서양 음계로 악보로 옮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아리랑을 알렸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는 문명 교류사 차원의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경복궁 중수 공사와 아리랑을 기록한 헐버트 등에 의해 점차 확장되기 시작한 근대 아리랑. 일제강점기 영화인이었던 나운규는 영화를 통해 아리랑의 역사를 새로 썼고 아리랑을 확산시키는 계기 또한 마련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나운규. 어릴 적 고향에서 철로 노동자들이 부르던 아리랑을 듣게 된 나운규는 오래도록 그 노래 가락을 잊을 수 없었다. 어린 나운규에게 아리랑은 어떤 노래보다도 구슬펐다.
아리랑에 들려올 때면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들었던 나온규. 나온규는 가슴에 남아있던 가락을 영화 아리랑에 담아냈고 1926년 단성사에서 첫 상영을 시작했다. 당시 아리랑은 변사의 해설로 진행됐다. 발진전박과 아름다운 산천 무궁화 삼천리의 풍년은 와칸만은 한 줄기 흘러오는 아리랑의 노래는 이 동네의 백성들만 불어넣는 소름일까? 일제강점기 3.1운동 실패의 충격으로 정신 이상자가 된 주인공 영진. 농촌이 배경이에요. 서울에 유학 간 영진이라는 학생이 정신 이상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까닭모를 이유죠. 미치광이었던 영진은 여동생 영희를 범하려던 기호를 발견하고 기호와 싸움을 벌이다 낫수로 내리쳐 살해하고 만다. 영진은 충격과 함께 정신이 돌아왔지만 살인자가 돼 일본 순경에게 끌려간다. 영진이 끌려가며 아리랑 고개를 넘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부르던 노래 아리랑. 이 장면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아리랑골에 나와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때 너나 할 것 없이 아리랑을 부르던 겁니다. 영화 아리랑은 전국을 순회하며 상영됐고 영화가 끝난 후 주제가였던 아리랑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졌다. 올바른 정신으로 살기 힘들었던 일제시대. 나온규는 항일 정신과 민요 아리랑을 연결해 암담한 시대를 사는 민족의 혼을 영화에 담아냈다. 나온규의 영화 아리랑 이후 민요 아리랑은 한민족 정체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영화 아리랑의 저항성이 항일성이 조선이라고 하는 상징성으로 갖고 그것이 해방 후에는 민족이 흩어지고 이산된 것을 하나의 어떤 그 동질성을 갖기 위해서 노래를 필요로 했는데 그게 아리랑이었다.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지게 했다는 면에서 아리랑은 역사적인 노래가 되는 것이죠. 성북구에 위치한 이 고개는 영화 아리랑을 촬영한 후로 아리랑 고개로 불리기 시작했다. 아리랑 고개는 우리 민족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고난의 고개이자 넘어야만 했던 눈물의 고개. 나온규는 영화를 통해 우리 가슴에 존재하는 아리랑 고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 고개는 마음의 고개다 이거죠. 그 아리랑 고개는 뭐냐면 성공한 사람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고개일 수도 있고 자기가 실현해서 아리랑 고개에서 자살하는 고개일 수 있고 또 고향은 뭐 우리 한국의 실정은 다 북한도로 떠날 때는 그 넘어가는 고개가 이것이 아리랑의 노래와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우리 민족의 비애와 같이 맞들어지니까 그저 그때 어떤 사건 어떤 사연을 넘는 것은 전부 아리랑 고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리랑 고개는 우리 그 좀 힘들었던 그런 우리 참 민초들
민중들의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곡에 힘들었던 삶의 어떤 애환이 담긴 한 풀이라고 할까? 험준한 구비구비의 그 고갯길이 우리의 삶과 맞닿떨어진 아리랑 고개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화의 주제곡은 민족의 노래로 애창되기 시작했다. 당시 영화에 쓰인 아리랑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리랑이다. 나은비의 주제가로 쓰였었던 아리랑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그것을 민요학 쪽에서 이걸 본조 아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주제가로 쓰이고 영화가 전국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그 아리랑이 아주 괴유행을 했다고 그 신문에 대해서 특별을 합니다. 영화 속 아리랑은 서양 악기를 이용해 새롭게 편곡한 곡으로 지금의 본조 아리랑이다. 오늘날 가장 대중적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의 민요다.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음악으로 선택된 이 본조 아리랑의 경우는 사실은 그 출발점은 강원도 지역의 잦은 아라리의 곡조를 경기도식 음악어법, 즉 경토리로 바꿔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을 했던 인물이 김영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처음에 서양 음악을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새롭게 다듬은 아리랑의 곡조는 서양식 오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라 도레미의 음 구성에 도가 주음이 되는 서양식 오음계로 되어 있죠. 이 같은 음악은 우리나라 민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주 발견되는 그런 음구조의 하나입니다. 영화를 계기로 아리랑은 문화예술 전역으로 확산됐고, 민족의 민요에서 세계가 공감하는 노래로 변화했다. 응원가로도 만들어지고 또 서양 악기를 위한 혹은 합창이나 관현악을 위한 모습으로도 다양하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아리랑이 다양한 모습으로 편곡될 수 있는 그 바탕은 아리랑의 곡조가 가지고 있는 변화의 가능성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아리랑의 장점의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포크 가수 피트 시거는 아리랑을 반전 음악으로 재해석했고, 프랑스 작곡가 폴 모리아는 아리랑을 편곡해 유럽에 최초로 소개했다. 아리랑은 국내외 음악인들에 의해 다양하게 변주됐고 국내를 넘어 세계에 알려졌다. 쉬운 리듬과 가사, 그리고 다양한 표현 방식은 아리랑의 세계성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비록 역사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담은 민요 아리랑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We don't have in Austria, in this little country, we don't have such a common feeling like Arirang in all our counties. So this much bigger country has one style that connects all the people, and this is very nice, I think. I like to be a little small part of the great Arirang history by playing today some Arirangs, and I feel honored by this festival. 민중의 이야기를 담은 민요. 아리랑은 기쁨, 슬픔, 화합 등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간직한 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 변화하고 있다. 아리랑은 미래의 노래다.
현재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노래다. 결코 아리랑은 옛날 과거의 전통만을 유지하는 민요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될 가능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아리랑의 단순하면서도 소박하고 그러면서도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음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 아리랑의 변화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누구나 한 번쯤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노래이자 이야기다. 노동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노동요에서 때론 사랑과 이별을 이야기하던 노래로, 또 시대의 아픔을 노래한 역사의 노래로, 각 지역에서 구전되던 노래에서 근대 아리랑으로 확장되기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시대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 계속 변화하고 있는 아리랑. 앞으로 아리랑은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담아 노래할까? 그 이야기에는 우리의 또 다른 역사가 새겨질 것이다.